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 사법당국이 법적 판결이 나지 않은 미결수에게 온갖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다고 유력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가 새 보고서에서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 당국이 이런 심각한 사실을 인정하고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해남도 출신의 40대 여성 임모 씨는 지난 2014년 말 밀수 혐의로 구금시설에 갇힌 뒤 출생 후 모든 일들을 적으라는 요구를 반복적으로 받으면서 구타를 당했고 개인 감방에서 5일간 잠을 못 자고 서는 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에서 공무원이었던 30대 윤모 씨는 지난 2011년 누군가 자신을 간첩이라고 신고해 보위부 사무실로 끌려가 한 달 동안 심한 구타를 당했고 6개월 뒤 보위부는 윤 씨가 간첩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19일 온라인으로 발표한 북한의 끔찍한 미결 구금제도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북한 내 인권 실태를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2011년 이후 북한의 신문과 구금시설을 경험한 탈북민 22명과 이들 시설에서 일했거나 관련이 있는 전직 북한 당국자 8명의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좁고 비위생적인 구금시설에서 위생용품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학대와 고문, 구타, 성폭력 등을 당하며 자백을 강요받은 내용들이 포함됐습니다. 근데 맞은 게 아픈 것보다도 그때 이제 맞으면서 느꼈던 공포,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 맞아 죽을 수도 있구나. 한동안 그런 심리적인 공포, 압박감, 이런 스트레스로 해가지고 제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사법제도가 공정한 재판과 묵비권, 무죄 추정의 원칙 등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발표회에 참석한 강윤주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 법무관은 북한이 국제법적으로도 구금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유엔 회원국이고 유엔의 핵심 인권 조약 9개 중에서 5개를 기준한 나라입니다. 해당 조약에 따라서 국가는 구금된 모든 사람의 육체적, 정신적 온전함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고문과 모든 형태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를 금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구금시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고문, 성폭력, 중노동, 학대 등 비인도적 조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필 로버트슨 휴먼 라이츠 워치 아시아 부지부장은 북한이 구금시설 내 인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국제법 기준에 부합하는 구금자들의 인권을 강조하는 교육을 해당 관리들에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연합, 유엔 등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북한이 보고서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압박하고 북한 내 인권 상황을 기록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군이 총살한 한국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형 이래진 씨가 이번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씨는 18일 한국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개최한 국민국정감사란 이름의 간담회에서 한국 해군 등이 실시간 감청이나 통신이 아닌 조각첩보를 바탕으로 이 씨의 실족 가능성을 배제한 채 월북으로 단정지어버렸다며 이에 대한 이유를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 국방부 역시 적대 국가인 북한의 발표만 고스란히 믿었다며 이 씨의 실종 직후 해경과 해군의 수색에 국방부가 협조하지 않은 사실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명확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희석 주한한기 정의 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은 북한군이 이 씨를 물에 묶어둔 채 취조를 하고 결국 총살을 한 건 고문과 강제실종,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을 명목으로 한 국경에서의 사살 명령 등 북한 정권의 행태는 생명권 침해이자 반인도적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안보협의회 SCM 이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모든 상황은 다음 달 실시되는 미국의 대선 결과에 달려있다며 미군 재배치 구상과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연계하는 건 경제적 측면 등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계속 교착될 경우 그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은 훨씬 낮아지겠지만 그렇다고 민주당 정부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이 제시한 인상 금액을 그대로 수용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리스 전 실장은 그러면서 미국 국방부가 중국에 초점을 둔 영내 미군 재배치 구상과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연계하는 건 경제성이 떨어지며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cost of basing them in the United States is expensive, where the U.S. would be responsible for 100% of their costs. And then you'd also have to add on the additional expense of getting them back into the theater should there be a conflict, assuming that you do it in a timely fashion. So the reality is that forward basing of American defenses is something that the United States is doing that's favorable to our national security.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도 미국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역동적 병력 전개 개념은 공군이나 해군에는 적용 가능해도 영내 미국 육군에 적용하기에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If we want to influence the region, we have to be in the region. We can't just be, jumping around from location to location, because then we won't have a logistical infrastructure that will be adequate for doing any more than carrying out a strike and then running away. 베넷 선임 연구원은 그러면서 한국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 미군 기지처럼 한 곳에 밀집되어 있는 현재의 배치 구도가 중국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에 취약하다는 견해에는 동의하지만 감축에 따른 재배치가 유일한 대안은 아니며 미사일 방어체계 확충과 한반도 내 분산 배치 등의 차선책도 얼마든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 북한 분석과를 지낸 브루스 클리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현재 국방부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효율적 대처를 위해 미군의 영내 재배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진정성에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독일 주둔 미군 감축 사례를 들며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당시 결정이 러시아에 대처하기 위해 불가피했다고 말했지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이 돈을 내지 않은 것이 주된 이유라고 밝혔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이런 이중적 발언은 미국 국방부의 재배치 논리가 합리적이라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거래적 접근법에 기초하고 있다는 불신을 동맹들에 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내년에 열릴 예정인 일본 도쿄올림픽 때 미북 비핵화 협상 재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북한과 진정으로 진전을 이루길 원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16일 워싱턴의 아스펜 연구소가 주최한 화상대담에 참석해 미국의 대북 전략과 비핵화 협상 전망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최근 한국의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만난 사실을 언급하면서 미국은 현재 상황이 아니라 북한과 진전을 보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I just had my South Korean counterpart here last week, Director Suh, and I think they're happy with. I think the South Koreans are happy with where we are, but we'd really like to see some progress.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그러면서 당초 지난 7, 8월로 예정됐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1년 연기된 일본 도쿄올림픽을 거론하며 대북 협상 재개의 기회를 전망했습니다. 올림픽 도중 혹은 전후로 당사자들이 모여 북한 주민들을 위한 경제적 번영과 무기 감축, 또 비핵화를 위한 초기 조치를 이끄는 협상을 할 시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There may be an opportunity next year if, and I think we're all hoping that with COVID potentially abating next year, we can have the Olympics in Tokyo. And I think the North Koreans are interested in participating in the Olympics in Tokyo.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이어 미국의 대북 전략은 미북 정상 간의 친분 관계 유지와 동시에 대북 제재 압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ou've got this interesting situation where the president has had very cordial communications with Kim Jong-un, Chairman Kim, but at the same time, we've had a maximum pressure campaign on North Korea.
북한이 핵 미사일 실험 중단 유예를 파기할 가능성과 그에 따른 미국 대응에 대해서는 추측하고 싶지 않다면서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핵 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이 없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그러면서 북한이 올바른 전략적 판단을 해야 협상에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m hopeful that after the election, once the North Koreans realize that there is no other option, that we'll have a chance to negotiate.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북한 문제 해결에 대한 어려움도 환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정상 간 관계 유지와 함께 제재를 통한 최대 압박 전략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뉴질랜드가 북한 정권의 해상 불법 환적 행위 감시를 위해 공군 P-3K-2 오리온 해상 초계기를 배치했습니다. 뉴질랜드 국방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이번 조치는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초계기는 일본 가네다 공군기지에 주둔하면서 동북아 지역 공해상에서 감시 활동을 벌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한반도 주변 해상에는 미국과 호주, 일본,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7개 나라가 초계기와 호위함 등을 파견해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캐나다가 호위함과 해상작전 헬기를 배치했고 앞서 호주도 P-8A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를 파견했습니다. 북한 해커 조직으로 알려진 김숙희가 기밀 정보를 얻기 위해 러시아 방산업체를 공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는 19일 보도에서 김숙희가 피싱 이메일을 보내는 방식으로 러시아 방산업체 등에 여러 차례 해킹 공격을 시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보안업체는 현지 언론에 지난 4월부터 9월 사이 공격 횟수가 크게 늘었다면서도 대부분 공격 수준이 높지 않아 상대의 보안 수준을 탐색하기 위한 공격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숙희는 북한 정권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과거 한국 정보 기관들을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 군사 기밀 등을 빼내려 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4년은 한국 수력 원자력 해킹 사건의 배후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